정부가 오늘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직접 모시고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해 세법 개정안도 그렇고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감세 기조가 이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한 답변은 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최근에 조금 경제가 나아지는 기미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세법의 이번에 개정 방향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또 민생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부담들을 완화하는 데 좀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세수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증세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오히려 경기 회복을 좀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세수가 한 5천억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의 대부분도 사실 미래에 저희가 인구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출산과 양육 지원 등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서민과 중산층의 귀착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경제 활력이 우선이다라는 건데 최근 재계에서는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는 인하 계획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부도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좀 낮추고 또 그 부과 체계도 좀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세법 개정안을 날 때 저희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또 이 과세하는 체계도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냈었는데 사실은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국회에서 과세 체계 구간별로 1%포인트씩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법을 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사실은 지금 최고세율이 24%이기 때문에 OECD 평균이 21%보다는 높다는 것을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법인세 개편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콘텐츠 그리고 유턴기업,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이 담겼는데 국내 복귀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두 가지인데요. 우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3%, 7%, 10%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15%, 20%, 30%까지로 이 기본 공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가 전략 기술 수준의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기술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자체 제작을 하는 콘텐츠 기업들은 분명히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최대 7년까지 저희가 지금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아주 대폭적으로 10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에 있는 기업들 문을 공장이나 이런 것도 좀 줄이고 국내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이제 업종에 대한 제한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유연화시켜서 저희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내연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전기차 부품을 만들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유턴 기업에 대한 공제를 못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유턴 기업들에 대해서는 혜택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 관련해서 이게 국내에 소재한 콘텐츠 기업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해외 법인이나 이런 부분은 적용은 따로 안 됩니까? 예, 국내 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OTT에 넣든 뭐 글로벌 OTT에 작품을 올리든 아니면 국내 OTT에 작품을 올리든 상관없이 국내 기업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세액 공제를 해드리고요. 이와 아울러서 문화산업 전문회사를 통한 영상 콘텐츠 투자 세액 공제 제도도 저희가 3% 이번에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OTT 기업 관련 세제 지원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세법 개정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혼인 증여재산 공제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세법 증여세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10년 동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혼인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앞뒤로 2년씩 그래서 이게 이 앞뒤로 인해서 총 4년 동안에
추가적으로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제를 해드리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혼인하시는 분 한 분에 1억 5천씩 해서 두 분이 결혼한 남녀 각각 1억 5천씩 하면 최대 3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의 3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할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저희는 전셋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셋값의 평균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거를 4년으로 끊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또 10년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 긴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들어서 혼인 실제로 결혼하는 시점과 혼인 신고하는 시점이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현실을 좀 다 포섭하기 위해서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들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발적으로 이제 결혼하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사실 당초에 그 상속세나 증여세 개편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빠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저희가 상속 증여세가 지금 현재와 같은 체제로 유지가 됐던 것이 한 70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유산취득세라는 걸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유산취득세라는 거는 상속받는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과세 형평성상 굉장히 공정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가 한 24개국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들이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70년 동안 사실은 이게 그 유지되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꾸기 좀 어렵기 네.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도 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차근차근 정책 방향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술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이 맥주, 탁주, 주설,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매년 가격이 오른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게 당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맥주, 막걸리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맥주 탁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에는 물가 상승률만큼 세금을 올렸었습니다. 예. 그게 보통 5원에서 한 3원에서 한 15원 정도가 맥주 기준으로 올랐었던 것인데요. 금년도에 물가 상승이 높기 때문에 그걸 조금 줄여서 한 70에서 130까지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고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가가 올라가는 거의 일부분은 세금에 반영이 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은 한 3원에서 10원 정도 올라가는데 실제로 여기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것들은 500원, 1000원씩 올라가는 이제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엔 세금을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세율에 대해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탄력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저희가 세금은 더 이상 안 올릴 수 있는 법 체계를 만든 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세금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주류 가격을 올리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주류 가격은 이 세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임대료, 뭐 주정의 가격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세금 때문에 올라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양도세는 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뭐 다주택자나 단기 보유자에 대해서 중과 개편 여부에 좀 관심이 쏠렸는데 개정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 배경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비교적은 안정적인 추세라고 지금 보고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하방 요인들이 사실 혼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과연 중과세를 영원히 폐지를 할지 어떨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현재도 사실은 뭐 시행령을 통해서 중과세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고 양도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과세가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도 보면 09년도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 유예를 실시한 이후에 실제로 이 중과를 폐지하는 건 13년도에 폐지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제를 고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TF 운영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